네,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시간입니다.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우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저희가 이제 이별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제부터. 다시 만날 건데요. 그럼요. 네, 시즌2를 준비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시장이요, 대형주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먼저 좀 가주니까 형님 따라서 이제 아우들이 모집군을 형성하면서 좀 가주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회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궁금해지네요. 시황 얘기 그만하고 싶었는데 잠깐 하자면 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형주의 어닝 시즌이 개막이 되면서 일단 대형주 중심의 논리가 시장에 이제 걸릴 거고, 그럼 그 논리에서 파생되는 뭐 동생들이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지수가 좀 올라가는 쪽에 그런 이제 방향을 좀 볼 수가 있고,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어제도 좀 말씀드렸는데 길게 보지는 않아요. 네. 4월 어닝 시즌 정도까지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다가 여러분들도 잊고 계시죠? 5월부터 공매도 재개되는 거. 물론 뭐 공매도가 재개된다는 그 자체가 시장에 뭐 어떤 조정이나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건 공매도가 재개된다는 것은 이젠 이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전보다는 조금 더 강한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을 잠시 동안의 어떤 좀 휴가의 어떤 기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주들이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뭐 10만 전자니 뭐 코스피 3,500이니 이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꽉 물려 있는 이 대형주들에 대한 어떤 비중을 좀 이제 적절히 좀 덜어내고, 5월에 뭐 또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그 이후에 또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또 다시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 게 좋잖아요. 네. 이제 그런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오늘 퍼스트 클래스는 어떤 말씀 해주실지 화면으로 키워드 만나볼까요? 시장을 이기는 지의 일부라고 제목을 해주셨어요. 또 오늘 내일은 좀 시황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그 간과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하루 종일 어떤 특정 종목에 자꾸 집착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식 투자자로서 이제 갖추어야 될 어떤 기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이 주식이라는 게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그 칼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유용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한 그 흉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을 이 도박이라고 일컫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켠에서는 무슨 소리냐, 훌륭한 자산 증식의 수단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시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저는 단언컨대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실제로 저는 제 어떤 주식 인생에서 주식이라는 녀석이 저에게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면 됐지 저에게 손해를 끼친 녀석은 분명히 아니에요. 물론 저도 그 여러분들과 같이 주린이 시절이 분명히 있었고 그때는 정말 저도 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적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이제 바꿔나가면서 이제 내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자신감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어떤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노력을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루 종일 주식을 쳐다보는 게 노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가 뭐 예를 들면 초중고 12년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교 가서 내가 그래도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그냥 가방 메고 그냥 학교만 갔다 오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어떤 그 나중에 뭐 어떤 뭐 대학 뭐 진학이나 이런 것들이 또 차이가 나는 것처럼, 이 주식도 결국에는 내가 하루 종일 주식 시세를 쳐다본다고 해서 그게 마일리지로 누적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주식 쳐다본 것을 10년 했다고 해서 내가 주식을 10년 했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항상 고민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퍼스트 클래스 7개월을 하면서 수많은 이제 상담 시청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제 공통적인 고민들을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너무 많은 종목이 너무 많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두 번째, 그 너무 많은 종목 중에 제대로 알고 계신 종목이 거의 없다라는 거. 잘 알지도 못하는 종목. 그리고 세 번째,
너무 많은 종목이고 잘 알지도 못하는 종목인데 그 종목이 과도하게 손실이 나는 걸 방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종목들이 비중 역시도 너무 제각각인 거죠. 물타기를 해서. 예. 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자면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종목을 그때그때 돈 되는 대로 사서 넣어두고 막상 그 종목이 빠지면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공통적인 좀 상황일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상적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 특히 어머님, 아버님 분들, 저는 사실 인생의 어떤 선배님으로서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정말 훌륭하게 좀 자식들을 또 키우시고 지금까지 인생을 잘 살아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어머님 같은 분들은 열심히 또 살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어머님들을 예시로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 여러분들 백화점이나 마트 가서 아이들 뭐 옷 하나, 뭐 반찬거리 하나 살 때 그냥 사세요? 저머니 이거 좋아요 사세요 하면은 네 주세요 아니잖아요. 다 따져보고 사시잖아요. 그죠? 정은 씨도 백화점 가서 옷 한 벌 살 때도 입어보고 따져보고 그럼요. 가격은 적당한지 그죠? 비교하고. 네. 그렇죠? 근데 왜 주식은 그렇게 안 하시냐고. 주식은 그냥 누가 이거 좋대더라 하면 그냥 덜컥 사시는 거예요. 차라리 백화점에서 옷 한 벌, 뭐 마트에서 뭐 계란 한 판은 대충 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금액이 별로 작으니까 네. 뭐 그래 뭐 속았네 그냥 옷 버리지 뭐 아유, 계란이 썩었네 그냥 버리면 되는데 주식은 그 옷값, 계란값, 신발값에 수백 배, 수천 배의 돈을 들이면서 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백화점이나 마트 가서 그냥 제품 하나 구매하는 것만큼의 의사결정 과정도 거치지 않으시냐고요. 그 현명하시고 지혜로우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죠? 탐욕 때문인 거예요. 빨리 좀 수익을 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조급함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좀 시장 전략을 짤 때 교과서적인 팁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항상 이거를 정말 사전처럼 써먹는 건데 이 전략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탑다운 전략이라고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위에서 제가 종목을 선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이거 탑다운 이거 사전에도 있어요. 교과서에도 있는 얘기예요. 지금 시장이 어떠냐. 그리고 그다음에 그 시장 안에 있는 업황들이 어떠냐. 네. 그리고 종목을 선택하는 거. 이런 거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상승장에서 굉장히 유효한 거죠. 앞으로 지수가 오를 것 같아. 그럼 주도주가 무엇이 될 것이냐. 업황이 좋은 게 주도주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종목을 고르는 거. 이게 탑다운 방식이고 이게 코로나 급락 이후에는 이 탑다운 방식이 상당히 유용했습니다. 지수가 올라가고 전기차가 주도주로 튀어나오고 했죠. 자, 그러면 거꾸로 바텀업 방식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앞으로 시장에 대한 판단이 좀 애매해요. 오를지 내릴지 잘 모르겠어. 이럴 때는 종목을 먼저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시장이 하락할 땐 종목으로 이긴다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종목을 먼저 봐요. 그다음에 그 종목을 포괄하고 있는 업황이 어떤지를 한번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시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거죠. 시기별로 다른 방식을 그렇죠. 적용하는 거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7개월 동안 제가 거의 중소형주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이미지가 그 중소형주만 하는 놈으로 굳어진 것 같은데 방식. 저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퍼스트 클래스 여러분들께 처음 인사드렸을 때가 작년 9월이었잖아요. 네. 이때가 지수가 2,400이었어요. 2,400이었는데 그 뒤로 뭐 지수가 뭐 많이 올랐긴 했지만 자, 요 오른 부분 한번 지워놓고 한번 다시 돌아가 보자고요. 자, 요 상황이었잖아요. 자, 코로나 이전에 급락을 하고 코로나 이전 시점보다 더 올라왔다고요. 그러니까 전 솔직히 이때부터 더 이상 제가 탑다운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코로나 때 경제 다 망가져 있는데 지수만 이만큼 올라 있어. 아,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탑다운 어렵겠다. 저도 이 시기에는 저 카카오를 10만 원 이하에서 접근했고 LG화학을 30만 원을 접근했고 한 놈이에요. 저도 그렇게 한 놈이에요. 근데 요 구간 때부터는 사실 더 이상 제가 대형주에 대해서는 사기가 좀 이제 겁나는 시점이 된 거죠.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그 뒤로 이렇게 지수가 더 올라서 약간 좀 머쓱해지기도 했습니다만 네.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시기부터 제가 바텀업 전략을 그러니까 구사해서 지금의 우리 퍼스트 클래스의 정규 포트가 지금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상승장에서 절대 소외되지 않았죠, 여러분. 그럼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 두 가지 그 방식은요, 인터넷 검색하시면 이걸 실전에 어떻게 응용하는지 다 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시장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설령 있더라도 항상 바뀌어요. 항상 바뀌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시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버텀업, 탑다운 두 가지 방식을 시장의 이 분위기에 맞게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이야기네요. 시청자분들이 좀 이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종목을 선택하시고 또 시장에서 내가 지금은 현금 비중을 확보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 타이밍을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시청자분들이 또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요? 요거는 표 하나 한번 좀 띄워주시면 되는데 일단 시청자분들은 기본적으로 너무 수동적이시다. 그러니까 수동적이다. 능동적 투자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리모컨 버튼만 하루 종일 누르는 거는 절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진일보한 어떤 노력을 분명히 좀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것만 꼭 기억해 두시는 게 그러니까 정보는 저는 습득보다 해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정보가 너무 범람해요. 뭐 가만히 있어도 막 저한테도 막 이렇게 핸드폰으로 막 정체불명의 문자가 오기도 하는 시대고 인터넷만 검색해봐도 하다못해 커뮤니티 주식 토론방만 가더라도 정말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정보가 무지하게 많아요. 이걸 거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정보를 습득하는 시간보다 그 정보를 해석하고 필터링하는 그쵸. 쪽에 더욱더 많은 시간을 쓰고요. 자, 그리고 공부하지 말라고 해놨는데 저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뭐냐면 띄워주시면 좋은데 저거 일부러 그럴까요? 저기 재밌게 할래. 차트 공부하지 마세요. 차트를 공부하지 말라고요? 차트 공부하지 마. 진짜 처음부터. 그러니까 주린이들은 차트 공부하지 마시고 기본적 재무제표 공부부터 하세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교보문고에 가면 주식책 코너에 엄청나게 많은 책이 있는데 대부분이 차트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 쓰신 분 지금 사실 어디서 뭐 하고 계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그 전설적인 투자의 대가들, 뭐 워렌 버핏, 뭐 피터 린치 이런 사람들은요 수십 년 전에 쓴 책이 아직도 잘 읽히고 있다라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께 생각하셔야 돼요. 정공법이죠. 예. 네. 그러니까 공부하실 거면 차트 공부는 제일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다른 공부할 거 많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마저 좀 두 가지만 더 화면 띄워주시면 볼까요? 예, 네. 시간이 얼마 없지만 후딱 하고 가겠습니다. 사는 순간 불리하다. 자, 주식은 기본적으로 거래 비용을 수반하잖아요. 네. 내가 10,000원에 산 주식을 10,000원에 판다고 본전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살 때 더 신중하다라는 이야기고 마지막으로 투자는 매매를 이긴다라는 거. 이건 우리 퍼스트 클래스 정규 포트각을 증명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오늘 1부를 마무리하고요. 내일 2부에서 또 좋은 얘기 더 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정말 이제 궁금한 이야기들 시원하게 긁어주시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성훈 과장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